김병기 전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지금 제명의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심을 신청한 그런 상황이었죠. 민주당 네. 내에서. 네. 그래서 10시에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추측이 좀 엇갈렸어요. 네. 혹시 정말 폭탄 선언이라도 하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내가 당을 떠나겠다 양측으로 좀 관측이 엇갈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심 신청 포기하고 탈당하겠다. 아. 굉장히 고개를 좀 수그리고 굉장히 로우키로 바뀐 거죠. 평소에 예. 정말 안기부 1987년 안기부에 입부했던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 평소에 보여왔던 어떻게 보면 결기 내지는 정말 나만 당할 수 없다는 식의 어떻게 보면 강한 저항 의식에 비해서는 조금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막판이 조금 시들시들했네 이런 느낌이 드는 아니 그런 처신이었는데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료에게 비 맞아 달라고 살 수 없다. 재심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 저로 인해서 당의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재심을 신청했으면 재심에서 또 제명이 나오더라도 네. 최고위에서의 의결을 거치고 네. 최고위에서 결정한 다음에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김병기 의원이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정당법에 따라서 현역 의원은 당에서 제명할 때 이 소속된 당의 현역 의원들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최종 확정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김병기 의원이 마지막까지 저렇게 재심 신청하고 한 달만 시간을 달라는데 네. 왜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되느냐. 그런 아주 굉장히 그 강력한 형용사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그게 아마 나에게는 블랙폰이 있다라든지 나에게는 여러분과의 관련된 정말 엑스파일이 있다라는 것처럼 많이들 느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의원총회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서 김병기를 자를 거냐 말 거냐 당에서 쫓아낼 거냐 말 거냐 그 일종의 표결을 할 때 의원들한테 상당히 압박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과 나와 나눈 대화가 녹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많이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강선호 의원을 자기 의원 사무실 불러다가 했던 거를 다 녹음했던 일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저 괜찮다면 저 탈당할 테니까 그냥 저에 대한 제명 조치는 그냥 최고위에서 끝내주시고 의원들 모여서 저한테 저를 내보내는 거에 찬성하느냐 아니냐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본인이 어떻게든 짐을 지고 가겠다는 그런 마무리의 모양새는 보인 것 같습니다. 장 실장님은 그래서 폭탄 선언이 없어서 예. 실망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할 건 없는데 아 그렇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 표정은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진실이나 뭐 감춰져 있던 사실이 하나씩 둘씩 더 세상 밖으로 아주 밝은 빛 밖으로 나오는 게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예. 아까 말씀 중에 김병기 의원의 블랙폰 이야기를 잠깐 꺼냈어요. 예, 이게 예. 무슨 뜻입니까? 그런 관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는 좀 떠돌았죠. 뭐냐면 김병기 의원이 일단 강선호 의원을 자기 의원 사무실로 불러다가 얘기하는 걸 다 녹음했던 게 블랙폰이라는 건 그거 하나 이 스마트폰 색깔이 검정색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다른 뜻이 있는 거죠. 예. 그때 그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이 주변에 측근이 했던 얘기 흘러나온 얘기가 김병기 의원은 폰을 2개 갖고 다닌다. 아, 하나는 통화를 위해 쓰고 하나는 그런 녹음 녹취용으로 쓰는 폰이 있다. 그래서 소위 아. 그거를 일종의 블랙폰. 그러니까 숨겨놓은 또 하나의 휴대폰. 그러니까 그야말로 통화 목적이 아니라 예. 여러 관련된 대화라든지 예. 뭐 내용들을 녹음하고 거기에 보관하기 위한 폰이 하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블랙폰이라고 불렀던 뭐 본인이 블랙폰이라고 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나 청와대 참모들은 대개 폰 2개 가지고 다니는 게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건 많은데 뭐 그건 심지어 뉴스가 3개 아닌데, 되는데 예, 3개도 있는데. 문제는 휴대용 그러니까 통화하는 폰 보통은 다 통화하는 폰을 1번 번호 그리고 자기의 사적인 2번 번호 네. 그리고 이 특히 일부만 알고 있는 또 다른 번호 이런 식으로 나눠 쓰는데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통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가령 그 예. 블랙폰 안에 예.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무슨 폭탄 내용이라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하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든지 예. 우리 그때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혹시 예. 그 이재명 대통령 된 이유 말고 그 이전에 당대표 시절에 소위 비명 행사의 칼을 휘둘렀던 실무 책임 총책임이
김병기 의원이었으니까. 그때 얼마나 내밀한 얘기를 많이 주고 받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그런 내용들을 혹시 공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뭐 기대 내진 예상 혹시 그런 관측이 있었죠. 있었는데 결국은 김병기 의원이 그런 뭐 블랙본이 됐든 또 다른 녹음 녹주가 됐든 아니면 소위 공천 학살 당시에 비화에 관련된 폭로가 됐든 아니면 또 검증위원장 그때 선거 때 당내 검증위원장이었으니까 온갖 의원들 후보자들의 비리 같은 게 다 제보가 온단 말입니다. 그 제보를 다 앉아서 가장 그 최고의 책임을 지고 그걸 봤던 사람이 또 김병기 의원이니까 그래서 당내 의원들이 대놓고 김병기 이제 그만 좀 나가라. 이제 좀 당을 좀 생각하는 마음에서 당신의 좀 사욕을 접어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못했다라는 분석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폭로를 통해서 그게 폭로가 잘된 거든 잘못된 거든 그게 뭐 의리를 지킨 거든 배신한 거든 그런 평가를 떠나서 숨겨져 있던 그러나 대중이 알고 언론이 알고 역사가 알아야 될 진실이 밝혀지는 거는 저는 어느 경우에도 발전이고 개선이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병기 의원이 아마 알고 있는 사실을 조금 더 널리 공개했으면 더 많은 숨겨졌던 진실이 밝혀졌을 텐데 하는 그런 의미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김병기 의원의 전 원내대표의 기자회견을 우리가 들을 때는 예. 이런저런 미사여구나 아름다운 말들은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뭐 사과문이 됐든 오늘 그렇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이 됐든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말 중에 보면은 뭐 동료 의원들의 마음에 빚을 이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뭐 내가 모든 걸 지우하겠다든지 이런 말들 다 걷어내고 예. 그런 말은 우리가 진실에 접근해 가는데 방해가 되니까 예. 일단 김병기 의원이 한 말을 뼈대만 추려 보면은 예.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것을 의원총회까지 가지고 가지 마라. 예.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라. 내려라. 제명 예. 결정을 내려라. 그럼 예. 내가 받아들인다. 예. 이제 이런 거고 예.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내가 의혹을 밝히겠다. 예.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남은 뼈대인데 예.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주말 사이에 예. 김병기와 예. 청와대는 어떤 교감을 나눴을까요? 이게 지금 그 오늘 오전에 좀 이제 조금 예상보다 갑자기 나온 거라 아직 거기에 대한 취재는 뭐 저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일단 일반 기사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냥 뇌피셜 차원의 관측을 해보자면 당연히 굉장히 그 아주 긴밀한 그런 연락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 수 있는 창구가 예. 우상호 정무수석인데 예. 공교롭게도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은 나 이제 그만해. 예. 나 강원도 지사 나갈 거야. 그렇죠.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후임까지 나왔죠. 그 이제. 후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홍익표 전 원내대표까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마지막으로 이걸 이렇게 제명 받아들이시지라고 하고 떠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랬을 가능성도 지금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런달 전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그 모든 공직자들도 그렇고 기업에도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떠날 때 네. 퇴직하거나 자기가 다른 자리로 옮기기 전에 사실은 좀 평소에 부담스러웠던 일들을 아이 마지막이니까 해주고 간다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평소에는 잘 용기가 안 났던 일을 자, 내 떠나기 전이니까 내가 좀 과감하게 한번 이건 지르고 가자. 털고 간다. 털고 간다.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봐줄 민원을 봐주기도 하지만 털어야 될 숙제를 탁 털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아마 우상호 수석은 기본적으로 아마 뭐 이런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특히 김병기 의원 건에서는 잘 밝히진 않았지만 김병기 의원이 당을 위해서 떠나는 게 합리적이다. 그 적절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원건파 이제 우리가 이재명과 김병기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 굳이 우상호라는 예. 또는 뭐 비서실장이 됐든 그 누가 됐든 현지 누나가 됐든 예. 아무튼 중간다리 필요 없이 둘이서 뭔가 좀 대화가 필요한 그런 사이 아닌가요? 그래서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병기 의원한테 살아서 돌아오라. 라는 그런 뉘앙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미쳐요. 그러나 예.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정말 칼을 휘둘러 달라는 어려운 명령과 부탁을 수행했던 김병기 의원이라 해도 네. 현직 대통령인데 예. 현직 대통령이 막 이렇게 전화해서 김동지 이번에 미안해 좀 나가서 결백을 입증하고 살아서 돌아오면 안 돼. 이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뭔가
뭐 문자든 예. 통화든 하기에는 좀 서로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더구나 또 직전 대통령의 그런 직접 통화들 때문에 직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 여러 가지 뭐 탄핵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은 하는 그런 또 구실 내지는 그런 소지를 줬던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조심스러운 스타일이니까 아마도 이런 걸 하고 있는 자리가 정무수석이니까요. 네. 그래서 하더라도 우상호 수석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김병기 의원과 통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 하지 대통령이 직접 통화는 안 했을 것 같고 뭐 막말로 지금 이제 탈당한다는 사람한테 좀 뭐한 얘기를 했지만 요새 김병기 의원한테 전화 거는 사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내 전화는 다 녹음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전 김병기 의원하고 뭐 그런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는 않았을 거로 관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이제 김병기 의원이 당을 떠나면서 먹던 우물에 침을 뱉는 그런 예. 충격 발언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내는 입장에서 그게 민주당이 됐든 아니면 청와대가 됐든 그렇습니다. 등을 좀 다독이면서 보내는 그런 모양새.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상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오늘 오후에 예, 또는 뭐 내일 예, 추가적으로 예. 이제 김병기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에 대한 어떤 지원 사격이 없다든지 예. 경찰 수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빡세게 이자들이 치고 들어오네 뭐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김병기 의원의 심리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거였으면 탈당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죠. 지금 사람 예. 심리라는 게 정말 하루에도 극단에서 극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이렇게까지 당을 위해서 물러나 줬는데 나를 이렇게 수사해. 지금 당장 지금 조금 전에 또 속보가 나온 거에 보면 네. 내사 종결했던 김병기 의원 부인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수사에 착수했다. 네. 경찰이 수사 착수해서 오늘 오전부터 동작구 의회와 구의원 그 조모 구의원 네.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그러니까 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한 의혹 이건 사실 한번 종결됐던 건데도 네. 이걸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착수한 걸 알고도 김병기 의원이 이미 10시에 그냥 알았습니다. 제가 탈당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로 봐서는 김병기 의원이 이 몰아치는 세찬 이 압박을 더 이상 이기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반쯤 포기하고 물러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찰 수사 때문에 다시 내일 모레쯤 화가 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해도 너무하네요. 기자 언론인 여러분 잠깐 모여보세요. 제가 폭로할게요.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지점인데 이제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물러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더 화가 솟구칠 때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나를 건드리는 건 내가 그래. 예. 내가 다 방어를 하겠어. 예. 그러나 내 가족들은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빡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압수수색 들어간 게 오늘 오전 7시였고 압수수색 들어온 걸 당연히 김병기 의원이 알죠. 뭐 자기 관련된 사람들 압수수색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연락이 안 갔겠습니까? 더군다나 국정원 출신의 정보통인데 알고도 이 정도면 아마 나를 버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요로를 통해서 물러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수사 같은 것 때문에 억울함이 없는 거는 우리도 잘 살펴보겠다 정도의 얘기를 듣고 한쪽으로는 정말 압수수색이 들어오는 압박, 부인에 대한 수사, 재수사 이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강으로 나가는 보단 일단 한풀 꺾이고 가는 게 좋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우리 김 선배 하시는 말씀처럼 사람 심리라는 건 특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몰렸을 때는 내일 모레쯤 또 극적인 유턴이 일어날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김병기 고개 숙였다로 저는 일단 중간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